자, 요즘 비타민 D 많이 드시죠? 용량도 옛날에는 400IU 먹다가 이제 뭐 3,000, 4,000, 요즘은 5,000IU까지 많이 먹습니다. 인기가 많은 비타민 D인데요. 최근에 이 2년 전부터 코로나 질환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면서 비타민 D가 코로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비타민 D를 또 요즘 많이 찾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야외 활동 많이 하니까 또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D 들어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비타민 D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을 쏘이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충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함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질환과 비타민 D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락터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비타민 D와 코로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우리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주로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폐라든가 기관지 이런 데 염증을 일으켜서 사망률은 높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 비타민 D가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가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19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먹였을 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보시면 X축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예요. 20, 30 쭉 나가서 60까지 있죠. 자, 이게 밀리리터당, 혈액 밀리리터당 몇 나노그램이 들어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코로나 진단 양성률입니다. 양성률이 높죠. 어느 경우에 비타민 D가 20이나 뭐 30, 그 정도에서는 양성 진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 D,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뭐 40이나 50이나 60으로 갈수록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20, 햇빛을 많이 쏘이는 사람들은 뭐 30 나노그램 정도를 보통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40에서 60 사이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는, 즉 감염이죠, 양성률이죠, 그런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과잉하게 반응을 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폐에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폐가 이렇게 굳어진다든가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그래서 치명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비타민 D가 과잉의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에 감염이 됐으면 이게 염증 반응으로 가서 높아지는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충분히 높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60 나노그램 정도가 가장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뭐 60 정도 이상만 되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20 나노그램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햇빛을 쏘이면 비타민 D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햇빛을 잘 쏘이면 비타민 D를 높일 수가 있어요. 보충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쏘이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우리가
햇빛을 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세로토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또 나오고요. 세로토닌이 낮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밤에 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도 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햇빛을 쏘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햇빛은 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를 햇빛을 많이 쏘임으로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햇빛을 얼마나 쏘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이거는 지역마다 틀립니다. 새로 연구된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논문인데 보시면 보스턴 어떻죠? 굉장히 북쪽에 있는 도시죠. 예, 그러니까 햇빛이 별로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이렇게 남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많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마이애미 쪽이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특히 이제 낮 시간대에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햇빛 조사량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겨울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보시면 마이애미보다 훨씬 더 조사량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1월이죠.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름이라 할지라도 요즘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바로 엽산과 비타민 D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고요. 엽산도 역시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엽산은 햇빛에 굉장히 약해요. 햇빛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는 성분인데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죠. 반대로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한데 둘 다 얻을 수가 없죠. 햇빛이 적으면 엽산은 잘 유지를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고 햇빛이 너무 많으면 비타민 D는 많이 생성이 되는데 엽산은 쉽게 파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인들은 엽산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엽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대신에 비타민 D의 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인들은 코로나 감염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그래프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랑 비슷한데 인종 간 비교한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 백인이죠. 백인들은 비타민 D를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률이나 감염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빨간색 그래프, 흑인이죠. 흑인은 비타민 D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치명률이 2배 정도가 백인에 비해서 높고 감염률도 높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흑인은 피부 안에 자외선 차단제가 자동으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햇빛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바르죠. 이러한 부분이 흑인처럼 비타민 D 합성을 낮추고 코로나 감염률이나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르라고 또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충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